삶의 마지막 순간. 이걸 단순히 의학적인 과정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존엄과 평온함 속에서 잘 마무리되는 아주 인간적인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깊이 있는 여정, 임종 돌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마지막을 그리고 계세요? 이게 참 보편적이면서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2018년에 한 조사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과연 어떤 걸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 또 내 주변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담고 있는 개념이 임종 돌봄입니다. 이게 그냥 몸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마음, 영적인 부분까지 정말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총체적인 돌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좋은 죽음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공간 준비, 신체와 마음을 돌보는 법,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까지 존엄한 작별의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공간 준비하기입니다. 사실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말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존중과 위안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처럼요. 이게 그냥 병실이 아니죠. 따뜻한 조명, 밝은 햇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끼던 물건들로 채워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용한 환경, 자연채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셈이죠. 자, 이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단순히 몸이 나빠지는 신호로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대신에 이럴 땐 우리가 이렇게 더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구나 하는 기회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가 바로 기운이 없고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자연스러운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깨우지 마시고 곁에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욕창 같은 걸 예방하고 훨씬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억지로 드시게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입술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해주고 입안에 물을 살짝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선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머리랑 어깨를 조금 높여주거나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걸 훨씬 편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른 감각은 좀 무뎌져도 청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의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차분한 목소리,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그분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체적인 돌봄을 살펴봤는데요.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을 돌보는 거겠죠? 자, 이제 그 내면의 정서적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블러-로스가 말한 죽음에 대한 5단계 심리 변화인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겪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화도 나고 힘드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든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 공감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어떤 특정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영적인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은 결코 혼자만의 길이 아니죠. 임종을 앞둔 분 곁에는 항상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을 돕는 방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 회의를 열어서 모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요. 상담을 통해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고 임종 과정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지원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네, 어느덧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존엄한 작별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돌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이 확인된 후에도 돌봄은 계속됩니다. 부드럽게 몸을 바로해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남은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돌봄의 초점이 바뀝니다. 이제는 고인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돌보는 사람의 역할도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는 작은 행동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돌봄을 직접 행하는 분들이죠. 돌봄 제공자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자비로운 일을 계속하려면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또 충분히 쉬는 것 꼭 필요하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임종 돌봄, 이게 과연 의료진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죽음을 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